안녕하세요, 동글쌤이에요. 오늘은 평소에 엄마가 해줘 라는 말이 입에 붙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그 이유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경험에 의해서 의존성이 높아진 경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조금씩 의존성이 높아진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원인이 가족에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우유를 혼자 따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이에게 맡기면 우유를 쏟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걱정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어른이 대신 해주시게 되죠. 보통 부모님들께서 아직 어리니까 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대신 해주시다가 4, 5살쯤 되시면 이제 너도 형아 됐으니까 혼자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혼자 하는 건 나이를 먹었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조금씩 연습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우유를 대신 따라주는 순간 아이는 나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당연히 자신이 없어지죠. 그럼 더 안 하게 되고 그럼 또 아이의 능력이 향상될 기회를 놓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또는 아이가 시도하려고 하기도 전에 미리 부모님께서 알아서 모든 걸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아이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주도할 필요가 없다는 걸 몸으로 체득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의존성이 높아진 아이들은 힘든 것을 시도하고 스스로 극복해보는 경험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주도성뿐만 아니라 인내력이나 자기 조절 능력의 발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어야 될까요? 네, 예상하셨듯이 스스로 해보고 성공할 기회를 많이 주셔야 해요. 그런데 아이는 이미 스스로 해보는 것들을 싫어하는 상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네가 혼자 해봐. 너 혼자도 할 수 있잖아. 이런 말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아이가 자동차 2개를 연결하려고 잠깐 해보다가 엄마한테 가져와서 해달라고 하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잘 안 되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야지. 엄마, 이거 좀 끼워줘. 어떻게 하는 건데? 잘 모르겠어. 네가 한번 보여줘 봐봐. 요렇게 끼워달라고. 거기다 끼우는 거구나. 네가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끼워보고 있었네. 여기를 요렇게. 잘 안 되네. 아깝다. 방금 거의 들어갔는데. 그래도 다시 해보네. 이번에는 다른 손으로 앞에 차를 받쳐주는구나. 이번엔 요렇게 해볼까? 됐다! 성공했구나. 잘 안 되는데도 여러 번 다시 해보더니 결국 해냈네. 이렇게 아이의 어려움을 공감해주는 동시에 노력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주면 아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두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집니다. 물론 중간에 나 못해, 엄마가 해 하면서 노력을 멈출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아이가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도 적응하고 성장할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에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가 노력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결국 성공하는 경험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